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이 주제로 우리는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이라고 하는 책을 선정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의 표지와 제목, 목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충 번역하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실력의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높이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많은 것을 접하여 두루두루 다녀보고 살펴보고 이것저것 아는 수준이죠. 아주 예리하고 아주 깊이 있고 아주 단단해지려면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복습을 하되 단순하게 반복을 해서 외우고 그러면은 그거는 말을 하고 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구어 영어를 좀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구어 영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예리한 인사이트, 통찰력에서부터 나와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그 실력을 갖추려면 복습을 하되 이 반복 연습 이전에 자기가 읽고 이해한 것이 맞는가, 왜 맞는가, 이게 원칙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에 그의 지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 책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보는 눈도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성경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 보는 눈이 체계화되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이 기독교가 알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고, 동양 종교에서 특히 불교, 도교 이런 데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강조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 종교에서는 꾸준히 노력하여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그 경전 자체에서 뜻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학문의 발전, 신학의 발전에서는 전혀 다른 길로 그 문장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고 하는 그 노력을 어느 정도로까지 깊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하면서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 특히 경건하고 참되고 좋은 책을 깊이 있게 읽는 훈련은 성경을 읽고 깨우치는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목차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미세한 차이가 얼마나 중요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문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문장을 구조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보았고, 대략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복습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 구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 구조, 문법을 숙달하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적절하고 타당한 번역을 확인해서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이 구조, 그 다음에 그 구조 속에서 요구하는, 규정하고 있는 의미,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참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이렇게 딱 보다가 문장을 보다가 막히는 사람들은 대개 뒤로 가서 뒤에서부터 단어 뜻을 찾아서 이렇게 뜻을 맞춥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글 어순과 영어 어순이 반대됐다고 그래가지고 반대로 우리 어순을 따라서 영어 문장을 파악하는 건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영어 공부가 되고 직독직해가 되고 순간적으로 듣고 보고 딱 판단하고 바로 말로 반응을 하고 글로 나오려면은 영어 어순은 영어 어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모든 글은 앞에서부터 뒤로 씁니다. 저자의 의식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저자와 대화를 하고 저자를 따라가서 저자를 넘어서려면 저자가 글 쓴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파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보면 딱 아주 단순합니다. 간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급할 때에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급할 때. 그럼 이렇게 급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니까 실력이 나아질 거냐?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기본 실력을 가지고 파일이라는 단어가 뜻이 애매하고 흐릿하니까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어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뜻이 정확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더 실력이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을 높이고 하려면은 파일 나는 알아.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알아. 이거는 접속사야. 파일이 붙으면 부사절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파일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어딜 봐야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파일은 뭐만 하는 동안 딱 한 가지냐?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품을 팔아서 파일을 살펴보아야 돼요. 요거는 한큰 사전에 있는 그 파일의 항목입니다. 지금 뜻이 얼마나 많아요. 접속사일 경우, 명사일 경우, 또 이렇게 동사일 경우, 여기 동사, 여기 명사, 이게 접속사예요. 여기 접속사.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저 파일이 접속사일 때에는 이 접속사 이 섹션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저게 명사로 사용됐으면 이 명사 섹션에서 뜻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동사로 사용됐으면 동사 섹션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면 내가 사전을 찾아보고 이 뜻이 적합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저 파일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이 문장에서 보고 즉 이 문장의 구조와 흐름을 볼 때의 저 자리는 접속사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니면 명사든지 동사든지. 그러면 이게 왜 접속사인지 왜 명사인지 왜 동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낼 때에 요구되는 지식이 이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숙달하면 이제 한눈에 탁 보고 이건 뭐라고 하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한컴 사전을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자, 접속사일 경우 이 접속사가 크게 보면 1번, 2번, 3번 세 가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기간으로 사용될 때예요. 기간, 시점으로 사용될 때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 시간을 표시할 때에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양보의 종속절,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에는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양보의 종속절과 비슷한데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 어쩌면 이게 R.C. 스프라울의 책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이거냐, 이거냐, A냐, B냐 이렇게 맞춰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뜻을 대입을 해보는 수는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A와 뜻은 서로 상당히 엇비슷한 거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파일이 동사로 사용되면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부사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절을 쓸 때에 가만히 보면은 뭐뭐 하는 동안 부사절의 주어가 뭐뭐 하는 동안 주절의 주어는 이거를 하고 있다 할 때 되게 이것의 일반적인 패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고 동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예문을 봅시다. 그래서 예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we slept, they watched.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라고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주어가 같은 주어다. 여기서 보면 he, 요것도 he. 그 밑에 예문에서 주어가 I, 주절의 주어 I.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주어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게 양보의 종속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뜻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파일의 동요가 whe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설명이 여전히 부족한데 다른 이제 문법 책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곳에서는 이 파일 절 속에 있는 동작이 그냥 단순하게 언제 그냥 시점만 얘기하면 그냥 when을 써도 되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동작 시간이 짧으냐 기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건 짧은 게 아니라 길다 긴 동작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긴 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낼 때에 동의어로서 file을 쓰는 거죠. 그러면 when은 짧은 때냐? 그건 아니고 when은 짧든 길든 이거는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냥 단순하게 when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when을 세분화해서 뭐 하자마자라고 할 건지 그러면 그 동작의 시점 굉장히 짧은 거죠. 그 즉시. 근데 좀 길게 해서 뭐 하는 동안이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시점을 결정해주고 말해주는 접속사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when은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on your generation ago라고 하는 요 구문이 파일 바로 뒤에 왔습니다. 그걸 부사라고 했죠? 그럼 왜 부사냐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 강조 부사예요. only 했으면 우리 표지 제목에 alone이라고 했죠. 오직, 그것도 오직. only.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only하고 alone은 둘 다 초점 강조 부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alone은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 fate, 제목 같은 경우에는 fate이죠. fate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 언론은 자기가 강조하는 그 어구 바로 뒤에 와요. 근데 only는 앞에 옵니다. 대개 앞에 옵니다. 제가 대개라고 하는 이유는 only는 경우에 따라서 좀 자기가 초점을 강조하는 그 단어와 거리를 두고 다른 단어가 그 사이에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이 only예요. 언론은 그 초점 바로 뒤에 fate alone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요. 이게 서술적 위치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초점 강조 부사니까 only는 그러면 뭘 꾸며주겠어요? 뭘 꾸며주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only가
어고우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전에 뭐 이렇게. 근데 불과 한 세대 이렇게. 이런 쪽에 좀 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읽을 때에 generation에 초점을 두고 오직 한 세대, 불과 한 세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것만 아니라 읽어줄 때에 인토네이션을 어디에 발음상으로 어디에 좀 세게 발음을 하고 혹은 높여 발음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언니가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only a generation ago, 불과 한 세대 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only를 빼고 ago를 빼면 a generation은 명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부사가 되느냐 할 때 ago 때문에 그런 거예요. ago. 이 ago가 이 어구를 부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a generation이라는 어구가 어구 앞에 와서 어구를 꾸며 주어서 이 전체 덩어리를 부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20 years old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냥 아주 익숙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20살. 우리 한국말로 하면 20살. 그런데 이게 품사가 뭐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파고 들어가서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을 다 드러내는 그게 공부입니다. 왜 그러냐? 20 years 이렇게만 나왔다라고 치면 해가 20개예요. 1년이 20개. 그러면 이게 이것만 놓고 보면 old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품사가 뭡니까? 20 years가 해가 명사예요. 응? 이거는 명사예요. 그런데 20 years old는 형용사입니다. 나이는 여러분 문법책에 보면 나이는 품사가 뭐? 형용사. 형용사로 표현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영어에서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을까? 나이는 형용사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old를 붙여서 이 덩어리는 품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을 쓰면 He is 20 years old. 그러면 그는 20살이야 라고 할 때 He is old 이 문구에다가 old를 꾸며주는 어구 20 years를 집어넣었어요. 20 years가 명사인데 뒤에 형용사 붙여서 이거 형용사로 해라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문법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게 20 years가 그러면 품사가 뭐냐? old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로 왔다. 그게 기본적인 품사의 수식 관계를 설명하는 패턴에 좀 맞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더 초보자들한테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20 years는 부사. 그래서 old를 꾸며준다. 그러면 조금 더 구문의 기본 패턴을 보면 he is old예요.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he is old 하면 그는 늙었다. he is young, 그는 젊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구문을 놓고 보면 he is 20 years old 놓고 보면 이거는 20살짜리가 얼마나 뭐 늙었습니까? 나이를 이야기하는 구문. 그러면 나이는 형용사로 써야 되니까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주어, 비동사, 형용사 구문을 만든다 이거예요. 명사,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주부, 비 플러스 형용사가 술부,
이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O 형식에서 B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거는 몇 형식? 2형식이에요. 2형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명사 플러스 B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이 명사는 서술부 앞에, 서술부 동사, 그러니까 아주 작게 보면 이 동사예요. 비동사. 이 동사 혹은 덩어리로는 서술부 앞에 있는 명사니까 주어. 근데 우리 거꾸로 히만 딱 보고 주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만일에 머릿속에 저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듯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 이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문법적 기초가 있고 문장의 패턴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명사 이것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그냥 히는 당연히 주어지. 주어,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간다면 그냥 그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보면 파일, 접속사. 벌써 접속사 딱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found 동사가 눈에 보이고 with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건 뭐냐면 문장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한두 개의 단어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초보자는 뭐예요? 시야가 좁지요. 바로 차 앞에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운전에 능숙한 사람은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교통상황까지 순식간에 보고 좌우 심지어 뒤까지 쫙 보면서 내 차가 어느 정도 상태로 안전하게 가고 있는가 저쪽에 있는 저 차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 시야가 들어오는 게 운전 숙달된 사람 아닙니까? 이 영어 문장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도록 연습하기 위하여 자꾸 소리내서 읽어주고 쓰고 하면서 이 책을 본 책을 자꾸 100번, 200번 반복해서 볼 때에 이 문장 구조와 단어들이 아주 익숙하게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귀에 리스닝이 되고 그리고 연습하면 회화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자, 그게 보이니까 파일은 접속사. 그러면 이게 시간의 접속사일까? 양보절의 접속사일까?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연습을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이 주어가 위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 중에 혹은 이 둘 가운데 하나에 포함이 된 거예요. 위가. 만일에 나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라면 그럼 좀 나중에 뜻을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머릿속에서 수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n이 초점 강조 부사, generation 오고 시간 부사. 그러면 이제 부사는 빼버리고 문장 구조를 따르는 데는 빼버리는 거니까 이걸 빼면 로만 카톨릭스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고 등위 접속사 and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명사 하나 더 나와요. 왜? 항상 and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품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스 S가 붙은 명사, 그러면 and 뒤에도 명사.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고 그 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이런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따져보고 그러면 따지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냥 보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구조가 그 다음에 뒤에 서술부에 이렇게 found가 있으니까 found를 보고 이 앞에 것이 여기까지 rare이는 그냥 부사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까지 해서 이건 명사 덩어리구나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 그럼 뒤에 found their way 이렇게 서술부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의 내용은 그리고 기본 구조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여기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spiritual company라고 그랬어요. spiritual company.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spiritual, 영적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spiritual, 이거를 국어 사전이나 뭐 어디 사전을 보고, spiritual은 영적인, 신령한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또 성경에 뭐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고 신령한 뭐 컴퍼니 친구 혹은 교제 이렇게 해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의 구조를 봐야 돼요. spiritual company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저자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를 구조 분석을 해보면 뒤에 playing, reading scripture 그래서 더를 빼는 대신에 여기 S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 scripture, the bible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joining hearts, heads and hands 뭐 하는데? struggle against secularism. secularism.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서로 합심하고 힘을 합하는 거.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항하는 거. 이 말을 쓴 것이 앞에 있는 spiritual company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고 대등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하는 게 이게 영어의 문어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단어, 특별한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때에 그걸 그냥 사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 문맥을 보고 그 저자가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회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세속주의에 대항하여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치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영성운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이 뒷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좌의 마무리로서 보면은 부사절은 while 부사절에는 삼형식이 있고 주절은 오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앞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거예요. We found the way into the spiritual company 할 때 find 삼형식. 그 다음에 we see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해놓고서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알든지 번역을 해보니 삼형식처럼 이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는 그는 번역에서의 그 미묘한 특징 때문에 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문장 구조를 딱 보고 내가 번역하기 전에 이게 몇 형식이냐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감지가 돼야 돼요.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딱 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형식은 뭐냐면 find라고 하는 이 동작의 대상, 그 다음에 이 find 동작을 한 결과, 이 find 동작의 내용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동사와 이 명사 사이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문장을 보는 힘입니다. 오형식은 뭐냐 하면 삼형식에서 발전된 거예요. 삼형식에서 발전되고 영어말에 매우 놀라운
특징, 장점이 이 5형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5형식을 쓸 줄을 아는 게 영어의 고급 영어를 쓸 줄 안다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5형식은 이 주절의 주어인 위가 하는 동작은 C예요. 이 C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이게 심오한 단어입니다. 근데 C는 뭘 보았느냐? 목적어인 them. 그래서 목적격을 썼어요. 목적어인 them. 내용적으로는 they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 번역을 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목적격으로 썼느냐? C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뭘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목적어를 본 게 아니에요.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뭘 해요? 이 동작. 뭘 한다니까 동작이니까 여기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걸 동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왜? 이걸 동사라고 하면 C도 동사니까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나온다라는 비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구별하기를 주절의 주어 다음에 오는 이것이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read는 뭐냐? 목적어 뒤에 이거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to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죠. 그래서 이 부정사 자리는 이 주어, 본 주어의 동작이 아닌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격인 them이 C의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표현해서 결국 이 C는 목적어가 아닌 이 목적어가 read the Bible 동작을 하는 그거를 보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5형식을 이렇게 간단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